2019년 3월 71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죠? 여기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경영혁신 환경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영 업무 시스템 중 하나이다.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이 컴퓨터로 연결되어 실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맞죠?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서를 지원하고 단위별, 얘가 틀렸죠. 단위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ERP는 통합된 업무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즉 바뀌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들만 바뀌어봤자 소용없죠. 경영진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사적인 참여라는 건 모두 다 참여해야 된다. 맞고요.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 당연히 맞죠. 우리 회사에 맞는 거 선정해야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이요? 4번.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아닙니다.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는 2번이에요. 2번. 단일 국적, 단일 통화, 단일어 언어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ERP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해요. 즉 ERP에서 언어 바꾸면요. 일어로도 바꿀 수 있고 중국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중국 지사나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이 또 쓸 수 있겠죠. 영어 버전을 바꾸면 뭐 영어권에 있는 해외 지사 거기 현지 직원들이 쓸 수 있게 다국적 그리고 뭐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출업체예요. 수출업체면 뭐 미국이면 달러고 일본이면 엔화고 이런 식으로 다통화 여러 가지 통화 형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답은 2번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BPR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뭘까요?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의 효율화니까 맞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맞죠? 정보 IT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맞습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닫혀있는 폐쇄적인 게 아니라 개방형이라고 그랬죠. 즉 폐쇄란 단어를 안 쓰고 닫혀있는으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이런 것만 조심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부터는 물류입니다. 정량적인 예측 기법을 이용한 수요 예측 절차들의 일부이다. 다음 중 보기의 절차로 수행되는 수요 예측 방법은 그랬습니다. 과거의 수요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과거 수요를 기록한 자료를 분석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이거 뭡니까? 시계열 분석법이죠. 시계열 분석법. 이거는 시계열 분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다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성 지표를 활용해 목표 매출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목표 매출액을 산출하렵니다. 목표 매출액.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목표 매출액은 3번이에요. 3번. 거래처 수. 거래처 수. 왜냐하면 거래처 수하고 거래처 하나당 평균 수주액밖에 안 나와 있죠? 10개, 30만원, 300. 영업사원 1인당 평균 목표 매출액. 그럼 영업사원이 몇 명인지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래처 수 곱하기 30만원, 10만원 곱하기, 10개 곱하기 30만원 해서 300만원이 답이에요. 만약에 여기 뭐 사원별, 뭐 사원 명수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7번 가겠습니다. 상품별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려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상품별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답일까요? 여기에선 4번 잠재구매력. 잠재구매력은 사실상 상품별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7번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문제 8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외부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래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부 요인 찾으란 얘기죠. 내부 요인은 여기서 뭡니까? 딱 봐도 4번이죠.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우리 일이지 바깥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즉 손익분기점은 내부적 요인이에요. 내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그 다음에 문제 9번. 다음 중 거래처나 고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기준에 따라 우량 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하는 중점 선정 방법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뭘까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는 거. 여기에서는 매트릭스 분석법이라고 해야 돼요. 매트릭스 분석법. 왜냐면 여기에서 이거 원래 9번 같은 경우에 등급 부여한다 그러면 ABC 즉 파레토 분석법 찾으셔야 되죠. 근데 파레토 분석법이나 매트릭스 분석법이나 고객을 선정해서 중점 관리 대상들을 선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 있는 건 4번밖에 답이 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이요. 기업의 신용한도 설정 방법 중에서 순운전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순운전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뭘까요? 하나씩 볼까요?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 총액에서 유동부채를 공제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순운전자본은 단기간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자본. 네,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 순운전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은 자금의 지불 능력을 나타낸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순운전자본은 가격 전략 측면이다. 가격 전략은 상관없고요. 순운전자본은 뭐냐면은 자금 관리예요. 자금 관리. 자금 관리입니다. 가격 전략하고는 상관없고 자금 관리.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11번. 채찍 효과의 생성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채찍 효과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찍 효과라는 건 하루에 있던 수요가 상류로 가면서 왜곡되는 게 채찍 효과죠. 그럼 여기에서 그런 요인을 옳지 않은 건 뭘까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2번. 조달 리드 타임이 단축된다. 단축되면은 채찍 효과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요인이에요. 감소. 그러니까 뭐 대량 제품을 한꺼번에 발주 안 되듯이 수요 예측이나 생산 발주에 일정 계획을 자주 바꾸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되니까 과다 생산을 하게 되고 구매자가 실제 필요한 양보다 확대해서 발주하는 거. 이런 게 채찍 효과지.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것은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11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공급망 물류 거점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공급망 물류 거점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거 뭘까요? 2번이죠. 2번. 예측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기능. 이건 거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의 재생산 기능 역할은 하는데 예측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한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2번이에요. 공급망 물류 거점은 이제 완충, 공급과 수요의 완충 기능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집화, 배송기지 역할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통 가공은 해요. 그런데 수요 예측에 의한 기본적인 생산을 담당하지는 않아요. 그건 생산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기지. 그래서 12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기는 재고 관련 비용이다. 다음 중 재고를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얼마냐고 그랬죠. 즉 재고 유지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고 유지 비용. 재고 유지 비용인데 그럼 보겠습니다. 창고 임대료, 보관료, 재고 관련 보험료. 이거 재고 유지 비용 맞죠? 그 다음에 발주 물품의 수송 입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건 뭡니까? 이건 재고 유지 비용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주문 비용에 들어가죠. 주문 비용. 주문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고 보관 중에 도난, 변질, 진부하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 얘는 재고 유지 비용이에요. 재고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재고 유지 비용이고, 재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기 지연 비용. 이거 뭐예요? 얘는 재고 부족 비용이죠. 부족 비용.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의 변경이나 기계 공구의 교환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는 거. 이것도 재고 부족이겠죠. 그러면 답은 얼마? 22만 원 되겠습니다. 22만 원. 그 다음에 14번이요. 재고자산 기록 방법의 하나인 실질조사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실질조사법이래요. 실질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에요. 4번. 우선 재고자산의 입출고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요. 파악이 곤란한 감모 손실 수량도 매출 수량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창고 가서 세서 남은 거, 들어온 거 딱 하면은 포함이 돼 버리죠. 그리고 매출 원가가 과대평가되어 단기 매출이익이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이것은 다 맞아요. 그럼 4번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죠. 기말 재고량은 기초 재고량에 단기 매입량을 더하고 단기 매출량을 삭감하여 구한다. 이거 뭐예요? 얘는 계속기록법이에요. 4번은 계속기록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화물 차량 운송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에서 당연히 3번이죠. 중량 제한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송 중에서 중량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게 화물 차량 운송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뭐 25톤, 이제 택배 큰 차가 25톤인가 그럴걸요? 그것처럼 실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1톤 트럭은 1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량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16번. 창고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잦지 않은 거 찾으랬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장기 보관 자재는 정기적으로 정비하며 외환물은 별도 관리한다. 맞습니다. 출고가 잦은 자재는 출고장 또는 사용처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유효일이 있는 가변성 자재는 유효일자가 가장 늦은 순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장 빠른 것부터 먼저 출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기간 있는 거는 날짜 적게 남은 거, 유효일자가 가장 빠른 것부터 빨리빨리 출고해서 제품 변질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17번이요. A회사는 자체 생산 또는 외주 생산에 대한 구매활동 기준을 결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외주 생산이 바람직한 경우로만 연결하래요. 그러면 외주 생산, 딴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죠. 기술 진부화가 예측되는 경우, 당연히 맡겨야죠. 자사가 고유 기술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이건 자체 생산이죠. 그 다음에 계절적 수요가 있는 거, 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외주예요. 그럼 답은 3번.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예요. 보기에 구매 계약 정보를 이용할 때 다음 중에서 현금 할인 기한이 가장 늦은 조건을 찾으래요. 즉, 가장 늦은 거 찾으랬죠? 그러면 가장 늦은 건 뭘까요? 가장 늦은 거. 우선 여기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치일 기준이죠. 로그 데이팅. 그러니까는 4월 10일인데 10일이니까 얘는 며칠이요? 4월 20일이에요. 그죠? 4월 20일. 2번은 EOM, 당월락이죠. 당월락은 지금 거래가 3월 27일이에요. 3월 27일이면 언제부터 셉니까? 4월 1일부터 세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며칠입니까? 4월 10일간이니까는 4월 10일이에요. 4월 10일.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열흘 동안 열흘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죠. 열흘 선일부 즉 언제? 선일부 할인 방식입니다. 4월 2일로 계산하면 열흘 하면 4월 12일. 그 다음에 4번은 언제입니까? 열흘 안에 갚으면 3일인데 10일 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10일 더 인정해 주면은 며칠이야 도대체? 한 3월은 31일까지 있죠. 그러니까는 27, 28, 29, 30, 31일. 4월 16일. 4월 16일까지. 27, 잠깐만요. 27, 28, 29, 30, 31일. 하고 20이니까 4월 15일까지겠네요. 15일. 4월 15일. 그러면 가장 늦게까지 되는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다시요. 1번은 수치일 기준입니다. 수치일 기준이라 4월 10일 날 받았으니까 4월 10일부터 열흘. 그래서 4월 20일. 그 다음에 2번은 구매 당월락으로서 다음 달 1일부터니까 다음 달 1일, 4월 1일부터 열흘, 4월 10일. 그 다음에 3번은 선일부 할인이니까 4월 2일부터 10일이니까 4월 12일. 그 다음에 4번은 특인 기간이죠. 그래서 열흘에 열흘 총 20일이니까 4월 15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19번. 다음 보기는 구매 방침에 대한 구매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괄호 기업과 니은의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그랬죠. 무엇이 유리한 품목은 대량 구매, 고가 품목, 공통 또는 표준 품목 등이다. 대량 구매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집중 구매죠. 그리고 유연성, 지역성, 분산. 그래서 답은 1번. 20번이요. 다음은 구매 방법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옳은 거 찾으랬습니다. 옳은 거. 그죠? 우선 보겠습니다. 투기 구매는 계절 품목 등 일시적인 수요에 적합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 투기 구매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뭘까요? 수시죠. 수시. 일시적인 거 수시. 그 다음에 2번. 예측 구매는 생산 시기가 일정하거나 상비 저장 품목에 적합하다. 네, 얘가 맞습니다. 예측 구매, 즉 시장 구매라고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럼 3번 볼까요? 가격 동향의 예측이 부정확하면 손실의 위험이 크다. 이거 뭡니까? 이거 투기죠, 투기. 투기 구매. 다품종의 품목에 대해 공급처를 품종별로 선정해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 이거 뭡니까? 일괄.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에요. 예측 구매는 다른 말로 시장 구매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